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또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업체를 찾으려고 하죠. 업체를 찾아야지 일을 시킬 거잖아요. 집을 지으라고. 대부분 90% 이상을 이 업체의 기술력에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기술을 구현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막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뭐 이 집 짓는 데 있어서 이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또이또이합니다.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면 건축주분들이 여기가 정말 집을 잘 짓는 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보면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도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가 기술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너는 아는 게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한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이 집을 지은 데 있어서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해왔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다 북미에서 왔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면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이걸 이해해야겠다. 제가 15년도에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15명이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영어를 못했어요. 한국에서 서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뭐가 있네 아무리 왈가불가해도 나가니까 그냥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길래 어차피 모든 방대한 자료는 캐나다나 미국에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나무집. 그래서 영어를 알게 되면 많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목조주택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나무집에 대해서 알려고 외국말까지 공부하는, 그래서 걔네들의 원서를 읽고 걔네들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업체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조주택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거, 뭐 북미나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죠. 거기 나오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특별한 기술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택할 때 뭐 어떤 걸 봐야 되냐?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자재 선택이 1순위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로 집을 져야지 좋은 집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요리사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식재료 자체가 시들시들하고 부실하면 아무리 요리사가 칼질을 잘해도 맛있진 않겠죠. 저는 집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 자재를 하나하나 좀 좋은 거를 써주고 적재적소에 맞는 자재를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술력으로만 뭔가를 뛰어나다고 설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경우, 코너에 EGC를 붙여요. 방수 테이프를 붙이죠. 방수 테이프를 보면은 10,000원짜리 방수 테이프예요. 12,000~13,000원짜리.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떨어져요. 그런 걸 붙이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죠. 우리는 이런데 뭐 붙여준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창문에 들어가는 EGC를 뭐 바나 테이프나 아니면 3M 그런 거를 써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겠죠. 좋은 자재 선택을 적재적소에 잘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자재로 좋은 집의 퀄리티가 나오긴 힘들겠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집을 수주하려는 목적보다는 제가 이 일을 해왔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집 짓는데 돈 버는 욕심이 있었다면 목조주택을 이해하려고 영어를 하지 않았겠죠. 몇 년 동안 정말 이 집에 이런 오리지널 이런 걸 알고 싶었기에 이제 영어를 한 거고, 제가 이 업으로 목조주택을 짓는 건축업으로 돈을 벌려고 했으면 영업사원을 뽑고 사업을 확장하고 현장을 여기저기 벌려서 큰 업체를 만들려고 했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이 건축업으로 회사를 크게 만드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 정말 건축업으로 돈을 벌고 싶었으면 수주를 해요. 아주 싸게. 우리가 보통 목조주택은 뭐 평당 뭐 400, 500, 600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거보다 비싸면 비싸다는 이유가 명확해야겠죠. 형성된 가격보다 싸게 받는 겁니다. 수주를. 금방 5채는 금방 계약서에 사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5채 현장을 한 번에 벌려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이 사람의 능력을 보지도 않아요. 그냥 채용을 하는 겁니다. 공사를 진행을 하죠. 돈을 받으면서 건축주한테. 그러면은 그 5채는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100% 그렇게 될 겁니다. 그 5채 중에 조금 멋진 집이 있을 거잖아요. 완성을 해놓고 나면은 사람들이 집 이쁘네 혹하는 그런 집. 그럼 거기에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한두 채를 잘 마무리를 져요. 그리고 그거를 또 홍보를 합니다. 그럼 그 한두 채의 집주인은 저를 굉장히 좋은 업자로 생각하겠죠. 잘해주고 더해주고 이쁘게 해주고 안 해줄 것도 해줬으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했겠죠. 제가 이거 한옥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원어를 알아야지 얘네들의 근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이 집의 기술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죠. 좋은 자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주는 그런 업체를 찾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업체를 선택할 건가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동네 업자를 선택할 거냐,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집 짓는, 아니면 좀 큰 업체, 그러니까 스스로 일군이라고 말하는 뭐 무슨 하우스, 무슨 하우징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현장 소장을 데리고 있으면서 공사를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할 거냐. 하우징 업체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네들이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우징 업체를 많이 선택하는 거를 같아요. 그것도 뭐 맞기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하우징 업체에 이제 여러 소장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소장 선택에 따라서 집이 잘 되냐 못 되냐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현장 소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업자의 대표지만 사실 하는 일은 현장 소장이죠. 현장을 다 관리하고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현장 소장도 잘 뽑아야 되지만 그런 업체에 갔을 때 직영 소장을 내 집 짓는 현장에 배치를 해서 공사가 잘 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현장 소장이 기초하는 날부터 머릿속에는 마음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이 집의 앞으로 진행 과정을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어요. 이 집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고 어디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거를 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월급쟁이 소장을 할까요? 그냥 제 경우를 봤을 때 어떤 큰 업체에서 야 우리 현장에 네가 좀 소장 좀 해줘. 월급을 좀 넉넉하게 줄게. 그래도 전 안 할 것 같아요. 오다를 받으면 일을 치고 나갈 능력이 되는데 왜 월급 받고 남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받고 있는 소장들은 사실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배우는 입장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마지막에 모든 문제는 마감에서 다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은 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골조하고 지붕 씌워놨잖아요. 지금은 모릅니다. 뭐가 잘못되고 잘 되고를. 그래서 마감할 때 문제가 없게 기초부터 이런 걸 모든 걸 지시하고 진행을 하는 게 현장 소장인데 왜 월급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 사업 하겠죠. 딴 데 가서 도급을 받던지 또 스스로 일군이라고 말하는 그런 업체들이 다 현장 소장을 직영으로 두진 않아요. 대부분의 도급 소장을 많이 줍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직원이에요 라고 하겠지만 도급으로 많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야지 현장 소장이 내가 여기서 아껴서라도 조금 더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도급 소장은 그 업체 대표보다도 확실히 책임감이 떨어지겠죠. 도급 소장은 그냥 돈만 보고 하는 겁니다. 이 집의 어떤 완성도나 이런 거는 크게 뭐 제가 봤을 때 관여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그런 글을 많이 읽어요. 직영 소장을 원하는 글들을 읽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썩 이 업계에서 능력이 특출나다고 볼 수는 없는, 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직영 소장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배우는 입장에서는 일당 받으면서 내가 이걸 배우는 입장이 최고 좋겠죠. 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 되면 그때 내 사업자 내고 하든지 아니면 그때 내가 능력이 됐을 때는 눈에 다 보이거든요. 아, 이거 하면 얼마가 남겠다. 그 회사에다가 이제 뭐 도급을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장 소장들을 그런 업체에서 잘 채용을 해야 되는데 능력보다는 양심이 먼저 돼야겠죠. 현장 소장 같은 경우.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건축업계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뭐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틀리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짓말은 아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